자, 남자 입장에서 이 여자가 헤어졌어. 그러면은 남자 입장에서 궁금한 건 뭐냐면은 자, 반갑습니다. 별의 조견 대표. 자, 오늘은 잘못된 재회 솔루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일을 10년 동안 하면서 정말 많은 재회 관련 솔루션들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꽤나 많은 정보들을 얻었는데 그 정보들을 하나같이 보면은 결론적으로 다 대부분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자, 왜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자, 총 뭐 크게 봤을 때는 되게 많은 정보들이 있었어요. 뭐 수십 가지가 있었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솔루션을 한 7가지로 추려봤고, 그 7가지가 어떤 솔루션이면 이게 왜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자, 첫 번째는 뭐냐? 진심을 전달해라. 이거예요. 이거 굉장히 많았는데, 자, 뭐, 내용은 그래요. 그 남자한테 진심을 보여주고 그 남자한테 계속 뭐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남자가 자신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전달한다면 그 남자도 언젠가 당신을 볼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이게 왜 잘못됐냐? 자, 첫 번째로, 예를 들어서 남자가 여러분들한테 헤어짐에 대해서 고했고, 혹은 여러분들이 남자한테 헤어지자라고 얘기했고 남자가 거기에 동의해서 더 이상 연락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다시 그 남자한테 진심을 전달하고 뭐 여러분들이 그 남자한테 잘 맞추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남자 입장에서는 나 더 이상 이 여자한테 마음이 없어. 근데 이 여자가 나한테 계속 또 들이대네. 뭐 물론 진심이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은 이미 마음이 떠나서 더 이상 매력이 없는 여자가 계속적으로 나한테 진심을 전달하면 남자 입장에서는 이 여자가 되게 애쓰고 날 잡기 위해서 너무 노력한다, 지나치게 노력한다라는 느낌 때문에 오히려 더 매력이 떨어지고 부담스럽다고 느낍니다. 자, 그래서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되게 쉬운데, 여러분들이 더 이상 매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남자가 있어서 그 남자한테 헤어지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남자가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이게 내 진심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 진심을 보였으니까 다시 한번 만나자라고 이야기한다면 오히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그 남자가 매력적이라고 느껴지지 않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진심을 보여라, 요거고 되게 잘못된 솔루션이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는 뭐냐면 SNS를 비공개로 한다거나 혹은 카카오톡 프로필을 기본 화면으로 바꾼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이것도 굉장히 잘못된 솔루션이에요. 자, 무슨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는지는 알겠어요. 자, 궁금함을 유발한다거나 혹은 뭐 신비로움 뭐 이런 것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SNS를 뭐 비공개로 돌리거나 카카오톡 배경화면을 뭐 기본 화면으로 설정한다는 건데, 자, 남자 입장에서 이 여자가 헤어졌어. 그러면은 남자 입장에서 궁금한 건 뭐냐면은 이 여자한테 나에 대한 영향력이 아직도 남아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첫 번째로 궁금해해요. 이 여자가 아직도 날 좋아하는지 아닌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이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여자가 어떤 내가 못 발견했던 새로운 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그래서 내가 이 여자를 다시 만나도 될 만한 여자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보고 싶어요. 이 여자가 실제로 헤어진 이후에 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 여자인지. 자, 전자와 후자 중 누가 더 매력적이라 느낄까? 당연히 후자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남자한테 야, 네가 나를 헤어지라고 뭐 어쩌라고 얘기했던 것들 되게 네가 잘못된 선택이에요. 후회할 만할 걸. 왜냐면은 난 이런 모습도 있고 저런 모습도 있고 이런 사람이고 난 이런 매력도 있고 저런 것도 있어 라는 것들을 남자가 알아야지 여러분과 다시 한번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다면 남자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안 보이는 배경화면을 보면서 이 여자는 그대로겠구나, 이 여자는 변한 게 하나도 없겠구나, 자신의 삶을 잘 살지 않는 여자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당신과 재회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SNS 비공개라던가 혹은 카카오톡 배경화면을 지운다 이런 것들도 역시 잘못된 솔루션이라는 거. 자, 세 번째는 뭐냐면 그리움이 담긴 어떤 문구를 쓴다거나 뭐 혹은 뭐 사랑 문구 뭐 이런 것들을 SNS에 올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 역시 남자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져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반대로 매력이 없다, 더 이상 이 남자가 끌리지 않는다라는 남자에게 이제 헤어지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남자가 맨날 SNS에 뭐 어떤 사랑 글귀를 막 올린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역시나 부담스러움을 느낄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내가 헤어지자고 했는데 얘는 계속 이런 글들을 올리고 있어. 그러면 난 그 글들을 보고 싶을까? 아니면 부담스러울까? 오히려 뭔가 미안하고 죄책감이 들기 때문에 더 이상 이 SNS를 보고 싶지가 않게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차단하거나 여러분들 더 이상 연락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안 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방법들 역시 그리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들. 자, 네 번째는 뭐냐면 감동스러운 이벤트나 선물을 준비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것도 되게 잘못된 거예요. 결국은 그 남자를 갖기 위해서 애쓰는 쪽은 나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행동들이기 때문에, 자, 물론 여기서 남자가 어떤 이벤트라던가 혹은 선물 등의 어떤 마음이 동요돼가지고 다시 여러분들과 사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잘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거기에 동의했다면, 즉 선물을 줘서 남자가 다시금 재회를 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뭔가를 자꾸 해줘야 될 거예요. 그리고 남자 입장에서는 이 여러분들이 좋기 때문에 재회를 했다라고 볼 수만은 없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준 선물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래 이 여자가 뭔가를 해줬으니까 일단 만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경우 다시 잘 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 남자한테 뭔가를 계속적으로 제공해주지 않는다면은 그 남자는 언젠가 떠나갈 거다, 혹은 떠나갈 거라는 불안감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감동스러운 이벤트, 선물 이런 것도 안 돼요. 자, 특히 이벤트 같은 경우에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별로 관심 없는 남자, 헤어진 남자친구가 여러분들한테 갑자기 회사로 찾아가가지고 깜짝 이벤트를 벌인다, 혹은 집에 가가지고 깜짝 이벤트를 벌인다. 자,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남자 입장에서는 여러분들한테 그래, 이 여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나는 감동 이벤트를 할 거야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갑작스럽고 부담감을 느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 역시 되게 잘못됐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다섯 번째는 뭐냐면은 그와의 어떤 추억이 담긴 사진 같은 것들을 올린다, 혹은 추억이 담긴 어떤 상태 메시지 이런 것들을 남긴다, 이런 것들인데 이것도 역시 그렇게 좋은 행동이 아니에요. 왜냐면 남자 입장에서는 이 여자가 여기에 대해서 사진을 올린 거 보면 나와의 추억을 아직도 잊지 못하네, 나에게 있어서 계속 사로잡혀서 살고 있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럽다라고 느낄 거예요. 자,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여러분들은 더 이상 그 남자의 어떤 자취가 있는 사진들을 올리시면 안 돼요. 나는 너 없어도 언제든지 열심히 살아갈 수 있고, 언제든지 나의 삶을 잘 살 수 있고, 다른 남자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그런 여자야, 그래서 네가 후회할 만한 그런 여자야 라는 것들을 보여줘야 남자 입장에서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흥미를 느끼고 다시 한번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남자의 추억이 담겨있는 사진들, 흔적들, 자취들을 계속적으로 올리게 되면 남자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을 더 이상 내가 이 여자한테 뭔가 다시 재회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느낄 거예요. 왜? 그런 사진들을 보면은 이 여자가 날 더 아쉬워하는 것 같으니까. 자, 그래서 이 방법 역시 안 된다는 것. 자, 여섯 번째는 뭐냐면 친구로 둔다거나 혹은 섹스 파트너로 두는 것. 이런 것들 역시 그리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은 친구로 지내자, 우리 헤어져도 친구로 지낼 수도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사실 남자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뭔가 정말 친구로 지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여자가 아쉬우니까 친구라도 놔두려고 하는 거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자 입장에서는 여러분과 관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왜? 친구로 지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즉 내가 더 아쉬워 라는 것들을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남자 입장에서는 친구로 지내지, 근데 친구로 지내면은 결국은 내가 이 여자를 뭔가 관계 진전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게 돼. 왜냐면 이 여자가 날 더 원하니까 결국 친구 하자고 했겠지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섹스 파트너 역시 마찬가지예요. 섹파로 지내면은 언젠가 그 남자랑 계속 만나고 자고 그럼 이 남자가 나한테 돌아오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은, 남자들 입장에는 섹스 파트너로 지내게 된다면 결국은 여러분의 관계를 더욱더 진전시킬 필요가 없게 돼요. 왜냐하면은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이 여자랑 잘 수 있는데 내가 굳이 왜 이 여자랑 뭔가 더욱더 관계 진전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그 남자와의 어떤 감정들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남자와 어떤 1대1로 찍은 사진들을 SNS에 올리면서 질투심을 유발한다, 이러한 방법들도 있는데 이것들 역시 굉장히 안 좋은 방법이에요. 자칫하면 남자 입장에서는 이 여자 나한테 관심 끌려고 지금 애쓰네, 일부러 다른 남자들 사진을 올리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남자, 즉 헤어진 남자친구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나 있잖아, 네가 더 이상 나 안 만나주면 나 다른 여자 만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얼마나 이런 것들이 모습이
찌질하고 난 아니면 아직 너 없으면 안 돼라는 느낌을 전달하는 건가? 자,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서 오히려 남자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대한 문제 때문에 어떤 배신감을 느낀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끌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느끼게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총 7가지 잘못된 제외 솔루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사실 뭐 이야기하려면 굉장히 많아요. 뭐 이래서 더 안 좋은 방법이고 되게 분석적으로 더 이야기하고 더 과학적이고 심리학적인 부분에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은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지루해질 거고 저 입장에서도 영상 길이가 길어지게 되면은 뭔가 여러분들한테 전달력이 많이 줄어들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고요. 다음에는 제대로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남자는 어떤 여자를 보면서 제외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지에 대해서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그럼 안녕.